이들은 메타포 방법론에서 파생된 학습이나 연구의 방법론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2015년에 메타포의 마법이라는 책을 썼는데 메타포라는 도구를 활용해서 알을 확장시키고 삶을 변화시키는 방법에 대한 책이라고 소개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심리적인 방법들은 꽤 구체적으로 나와 있었지만 알을 확장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제시한 수준이었지 실제 이 방법론을 통해서 얻은 성과들을 싣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결자 해지라고 제가 그 부분을 보충하다 보니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방법론도 조금씩 변화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메타포는 주역의 비류치상의 방법론입니다. A는 B라는 메타포를 설정할 때 A는 B가 아니기 때문에 A와 B의 공통분모인 C를 찾게 되고 C를 통해서 A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메타포 방법론을 소개한 후에 이를 의학 등의 학문에 적용시켜서 알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은유법이라는 수사학적인 개념을 보다 객관화된 형식으로 설정할 필요성이 있었는데 숨겨진 C를 생명체에 한정해서 본다면 특정한 디자인 패턴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래 메타포에는 정답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디자인에도 정답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에 제가 디자인 접근법이라고 부른 이 방법은 FSE 방법론으로 일반화되는데 기능은 진화적 선택에 의해서 구조에 깃든다는 것입니다. 메타포에서 숨겨진 C는 디자인이자 진화적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의도적으로 생명체로 범위를 한정하였던 FSE 방법론을 다시 전체 학문으로 확장할 수 있었는데 이것은 서양 철학에서 플라톤의 이데아론이나 쇼펜하우어의 의지 개념을 접목함으로써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메타포에 숨겨진 C는 의지로서 상이라고 볼 수 있고 A와 B는 표상으로서 형이라고 볼 수 있으며 메타포의 방법론은 공통된 의지를 찾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쇼펜하우어의 의지 개념은 맹목적이고 충동적인 것이기 때문에 진화적 선택이란 개념이 목적론적이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도 있습니다. 생명체는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상황에서 진화적 선택을 해야만 하는 압력이 존재하지만 다른 사물들은 반드시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FSE 방법론을 생명체에 한정해서 적용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다고 처음에는 생각했었으나 쇼펜하우어의 의지 개념을 알고 난 후에는 그렇게 스스로 제한할 필요가 없다는 확신이 들었고 그래서 FSE 방법론을 다시 원래대로 전체 세계로 확장 적용할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먼 길을 돌아서 원래의 자리에 다시 온 것과 마찬가지지만 그 과정에서 서양 철학이라는 든든한 동반자를 얻었기 때문에 매우 의미 있는 여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린 방법론들이 주로 적용된 서적입니다.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지만 사실은 모두 한 가지 방법론, 메타포의 방법에서 약간씩 변형된 것일 뿐입니다. 메타포의 방법론은 주역의 비류추상의 원리를 보다 현대적 용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FSE 방법론도 제가 처음 만든 것이라기보다는 그 전부터 있었던 방법인데 그 증거가 바로 초당본 신구도입니다. 이 그림에는 생명체의 기능과 구조 그리고 음양 분화의 발생학이 있습니다. 펑션, 스트럭처, 그리고 이볼루션, 진화의 개념이 엠브리올로지, 발생학으로서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그림 그리신 분을 타너스님, 초당 선생과 더불어 제 마음속에 세 분의 정신적인 스승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아직도 이걸 그리신 분이 누구신지 알지 못합니다. 나중에라도 누가 아시게 되면 저에게도 꼭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보다 흥미롭고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어쩌면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이 기기에 비해 우위를 가질 수 있게 해주는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이 방법론들 중에서 가장 최근에 제가 사용하고 있는 티키타카 방법론을 적용한 실전적인 예들을 몇 가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줘서 감사합니다.